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지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남편이 이유 네, 없이 너무 잘 삐집니다. 네, 네, 저는 이유도 잘 모르지만 네. 궁금해서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예. 도대체 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아, 하셨네요. 이혼하세요. 예, 그걸 뭘 데리고 살아요. 그냥 나가라 그러세요. 그러고서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아이고 막 그거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죠? 예, 내가 이게 많은 남편분들한테 아마 공적이 될 것 같은데 예, 그 질문하시는 분의 느낌이 실제로 참 어이없는 그런 힘듦이다라고 느껴져요. 남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하시면서 그게 하나의 틀로 잡혀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어떨 때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게 이유가 합당하긴 하지만 힘드실 거라고요. 아마 그렇게 삐져 있는 상태를 사시는 그 남편분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서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부부라는 이름만으로 지금의 현재 우리의 관계의 틀 있잖아요. 가장, 주부, 주, 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얘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젊은 나이에 많은 그 주부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그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너 나중에 보자. 너 늙어서 보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모진 세월을 잘 견디고 사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보자라는 말이 그게 또 현실에서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젊으실 때는 이게 가장이다라는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계가 권위가 있거든요. 젊은 시절에 남자들이 또 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또 폭력적인 힘이겠지만, 그리고 또 가장이 하는 역할이 금전적인 어떤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젊은 시절에는 상당한 기간 힘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지면 그런 힘이, 물리적인 힘이 빠져요. 그리고 그건 또 권위가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주부 입장에서는 이제 겉으로는 그걸 먹어는 줘도 속으로는, 자, 많은 그 가장님들 속으로는 사실 무시하세요. 그게 큰 소리 치고 인상 쓴다고 먹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걸 해석을 해서 왜 그런지를 분명히 밝히고, 안 그래도 되는 거, 또 남편분들께서 그렇게 안 하실 때 더 권위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렇습니다. 남편이라는, 소위 가장이라는 분들의 입장을 먼저 관계 속에서 밝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그 권위를 가지고 사시는 가장분들께서 사실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내 아픔을 말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통 관계 속에서 내 느낌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약한 걸로 보여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상의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 그게 물론 일차적으로는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걸 자꾸 드러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가 눈물이 많으면 약한 걸로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느껴요. 남들은 그렇게 안 느끼거든요. 사실은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여보 내가 사실 이렇게 이런 힘든 게 있어 라고 말을 하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거기서 오히려 정말 소통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더 힘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우리가 모르죠. 그걸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말을 못하게 돼요. 말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암암리에 쌓여요. 근데 그게 쌓이는지를 몰라요. 왜냐면은 내 역할이 있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자기가 지켜온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쌓인 거가 도대체 어디에서 쌓였는지를 모르고, 그걸 또, 그게 많이 쌓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당연히 만들어지냐면,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 내지는 또 이 주변에 있는 내 수족들이 나를 우습게 보나? 이런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라도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였을 때 그걸 강하게 그렇게 이제 삐짐으로 그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게 삐졌었을 때
대상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삐진 거를 자기 스스로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봐도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물어봐도 그런 얘기를 못해요, 솔직히. 그럼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 왜 삐졌어? 그랬는데 남편 입장에서 내가 사실 내 권위 세우느라고 삐졌다. 그렇게 말 못하잖아. 내가 사실은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내가 사실 삐졌다. 이거는 남자로서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밥을 했는데 반찬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것들이 날 무시하나? 내가 뭐 계란 후라이 좋아하는데 이 마누라가 왜 계란 후라이를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당신은 왜 삐졌어? 그러면은 계란 후라이 안 해서 삐졌다. 왜 나 맛있는 거 안 해줘? 야, 이거는 사실 말을 못하죠. 거기다가 이제 이게 밖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런 걸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창피해 하신다고요. 왜냐면 남자는 그런 거 갖고 티 내면 안 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껴놓고 큰일은 사소한 걸로 이제 그게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본인도 원인을 모르고 그 질문하는 사람은 더 답답하죠. 물어봐도 누군 입장에서는 말을 못한다고요. 이제 이런 장면의 연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정말 남편이 자꾸 삐져요. 그리고 원인을 모르겠어요 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아픔이에요. 함께 살면서도 함께 사는 거가 늘 부담스러운 이유예요. 있는 대로 말을 못하니까. 그 있는 대로 말을 못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 관계의 한계야.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은 이제 그 주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게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남편이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구나. 관계를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걸 분명히 우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은 뭐냐면 우선 가정의 평화거든요. 그 가정의 평화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게 우리 주부님들의 현재의 입장이고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인상을 쓰면 그 인상 쓰는 게 가족의 불화와 또 다른 가족들도 얼마나 불편하겠나 이런 것들이 항상 내 가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 내가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걸 이제 내 스스로가 자꾸 힘들어지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안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직접적인 처방은 뭐냐면 우선 본인은 그래 남편이라는 존재가 관계라는 어떤 그런 것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또 관계 때문에 힘이 들어서 그렇구나 라는 걸 분명히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그 주변이 문제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문제잖아요. 이 가족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그때 이제 가족들한테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걸로 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면 뭐 누가 지금 이렇게 이유도 모르게 힘든 이유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고요. 네. 니네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런 관계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러니 오히려 그걸 갖다가 따뜻하게 우리가 바라봐 줘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도 좀 관계의 희생양이다. 그러니 그거를 이해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가 그럴 때 우리가 더 밝게 살자. 그걸 상대하려고 해서 같이 힘들어 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밝게 살자. 그러면 오히려 우리를 보고 아버지가 편안해지게 만들자.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주는 걸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내다 보면 예를 들면 현실에서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밝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힘든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기분 나빠요. 처음엔 난 힘들어 죽겠는데 넌 뭐가 그렇게 좋냐 이렇게 시비를 해요. 맞죠? 그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힘들면 같이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같이 힘들어하면 같이 죽는다는 걸 몰라요.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되잖아.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거 병간호한다고 지도 아파져야 만족을 해요. 그래서 서로 아파야 돼.
그래서 집안에 어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놀러도 못 가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아픈 사람이 힘들어도 놀러 갈 걸 가야 돼. 그래서 자기가 더 왕성해져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기쁨을 그게 넘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아픈 사람이 있는 집안에서는 아픈 사람은 나 수발이 하느라고 힘들지 말고 니네들 편하게 지내라고 애쓰고 또 안 아픈 사람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가 이렇게 아픈데 나도 너처럼 같이 아파야 된다고 애쓴다고요. 근데 서로 바라는 건 뭐냐면 서로 편해지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좀 나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애쓰지 말고 니네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괜찮은 사람들은 그걸 정말로 자기가 아픈데 그걸 무시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왕성해야 이 사람한테 더 잘해줄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차고 넘치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내가 왕성해지면 결국은 아픈 사람한테 더 잘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나갔다가 내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아픈 사람이 짜증을 내도 내가 그걸 또 잘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대로 접근을 해야 되는 장면이에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파, 막 정말 짜증내고 힘들어 할 때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그래서 나도 막 또 짜증이 나서 에이씨 같이 죽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구나. 얼마나 힘드니? 그래. 보류다. 너 힘든 거는 그래 어쩔 수 없다. 그 대신에 내가 왕성하게 살아서 차라리 너의 그 말 못하는 아픔을 채워줄게. 그래서 남편이 인상 쓸 때 앞에서 막 방실방실 웃는 거죠. 뭐 그러면 남편이 더 화내겠죠. 이 매편 내가 미쳤나? 이러고 이게 돌았나? 막 이럴지라도 그래 나 돌았다. 그리고 그냥 즐겁게 하다 보면 남편이 웃죠. 결국은 웃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느낌이라는 속성은 항상 그 느낌의 왕성함에 적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정말로 그 많은 주부들께서 지금의 관계 속에서 그 오랜 세월을 그거를 다 이해하고 사는 것조차도 그게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얼마나 또 힘들고 이게 우리가 분명히 관계 속에서 뭔가 부딪혔을 때 이유가 분명해야 내가 그거가 그렇구나 하고 그걸 또 잘 지을 텐데 하도 그 관계 속에서 쌓아놓은 게 많고 우리 틀에서 소통이 될 수 없는 그런 참 지금의 관계를 살다 보니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남편의 힘듦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마중물로 관계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거를 눈치채고 그래서 더욱더 이게 스스로의 느낌으로 다가가야 되겠구나 라는 계기를 삼고 그걸 또 실험하는 실험의 장면으로 가지고 가면서 주변에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그걸 아버지를 이해해라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우리 느낌을 더 왕성하게 해서 우리 주변의 그런 그 아픈 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긍정적인 마중물이 되자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지금의 장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많은 가장님들 참 치열하게 세상을 사시고서는 결국은 세월 지나고 어차피 물리적으로 머리에 흰털 나고 뭐 금전적으로 많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도 인격적인 어떤 그런 따뜻함을 정말 받고 싶은데 내가 지내왔던 가부장적인 그런 역할 때문에 그런 따뜻함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많은 가장분들이 계세요. 이제는 할 만큼 하셨다고 봐요. 그러니 애쓰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가족의 품이 아니라 사람의 품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짜증난다. 내가 사실은 반찬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 나를 좀 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로 화나면 그렇게 막 상대적으로 화내지 마시고 슬피 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장이 되시면 아마 가족분들한테 특히나 그 부인한테
대단히 위안받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주부님들은 또 남편을 이해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쪽으로 다가가셔서 그리고 본인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걸 구조적으로 그거는 뭐 나한테 불만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다가가지 말고 사람으로 위로해 주시는 쪽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